서울에 집 사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겠죠. 근데 돈이 없어요. 저런. 나는 이런 집을 가지는 게 꿈인데 돈은 부족하고 서울에 신축은 살고 싶고 안 되겠죠? 원래는 안 됐었지요. 하지만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무려 21개의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12월 28일, 불과 3일 전에 재개발 대상지로 지정된 곳들이에요. 지정된 지 3일밖에 안 됐으니 지금이 제일 싸겠죠. 그리고 이 재개발은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아주 빠르게 속전속결로 재개발을 진행해서 빠르게 신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21곳이 어디인지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월 28일 영상을 찍는 오늘 뜬 기사입니다. 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21곳 선정. 뉴스에서 기사에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21곳은 서울의 25개 구 중에 21개 구에 각각 한 군데씩 지금 대략적인 위치가 표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서울 전역에 21개의 재개발 후보지를 지정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신통기획 재개발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봅시다. 이 신통기획 재개발을 21곳을 선정했다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이 신통기획이라는 거는 자, 요 약자거든요. 신통통합기획 맞춤형 지원. 신통기획 이거예요. 신통기획 재개발이다. 지금 서울시 홍보 자료인데 일반 재개발과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이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높이 기준을 지금 일률적으로 35층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이 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층수를 올릴 수 있다는 거는 재개발 사업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사업성을 증가시켜주겠다. 정량적으로 하지 않고 여건에 맞춰서 층수 제한을 따로따로 두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지금 7층으로 묶여있는 애들도 25층 이내로 이제 주변 여건 고려해서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높이 제한 때문에 재개발을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받아서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재개발의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빌라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뭐냐면은 속도예요, 속도. 빨리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빨라야 가격도 빨리 올라가는 거고, 빨리 신축 아파트가 돼서 행복하게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고,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 봐도 재개발 속도가 빨라야 가격이 빨리 올라가니까. 근데 이 속도를 2배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 이것도 재개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원래 재개발을 하려면 이제 정비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거 세우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린다. 그냥 한 번에 해버리겠다. 동시에 수립해버리겠다. 나눠서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30명 전문가가 지지고 볶고하던 걸 한 5명 정도로 줄여서 빨리빨리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합 설립하고 나서 심의받을 때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환경심의위원회, 이 심의를 다 따로 받았어요. 요거 하다가 뭐 1년 가고 얘 1, 2년 가고 뭐 얘 1년 가고 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냥 한 번에 다 한다. 건축, 교통, 환경 다 한 번에 한다. 계획하고 조합 설립하고 심의하고 끝! 착공!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좋은 점이 되게 많네요. 일반적인 재개발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21곳을 발표를 했지만 이제 신통기획 재개발에 지원서를 낸 지역은 100곳이 넘습니다. 100곳이 넘는 곳들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 21곳만 선정이 된 거예요. 또 이거는 이제 다음 또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 거니까 더 선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오늘은 이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이 어디인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곳을 빠르게 다 봐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자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만든 자료예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세요. 지금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곳이 이 종로, 그리고 용산 청파 2구역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에 가장 관심 많으실 텐데, 드디어 종로도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생기는구나. 종로가 아무래도 여기 문화재가 좀 많다 보니까 개발을 정말 안 하던 곳이잖아요, 종로가. 저기 보시면 창신역 양 옆으로가 대상지죠. 요렇게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신역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건데, 창신역이라는 입지를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창신역이. 여기 보시면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경복궁 보이고 여기 광화문 있어요. 대한민국
3대 일자리 구역 중 하나죠. 광화문, 종각, 을지로, 시청, 서대문으로 이어지는 큰 일자리 구역이에요. 그 바로 아래가 이제 여기가 명동이고요. 서울의 센터 중 하나죠. 강북 쪽에서는 여기가 센터입니다. 그럼 창신역은 여기 있죠. 6호선 타고 한정거장, 1호선 타고 쭉 가면 종각이죠. 아니면 내려와서 여기는 신당역인데 갈아타고 2호선 타고 가면 을지로 입구죠. 즉 종로 쪽 일자리가 굉장히 가깝죠. 을지로, 광화문, 서대문, 시청 이런 곳으로 출퇴근하기에 아주 좋은데 이 근처에 지금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진짜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희궁 자이 같은 곳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이 종로구, 중구는 신축 아파트가 진짜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가보시면은 동네가 광화문 쪽은 되게 화려한데 조금만 들어가면 되게 옛날 동네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아무튼 뭐 정말 좋은 입지입니다. 바로 앞에가 대학로죠. 마로니에 공원도 있고 창덕궁, 바로 앞에 동대문 상권,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에 여기 대형 상권도 있잖아요. 뭐 쌈짓길에, 경복궁에, 북촌 한옥마을에. 저는 되게 이 동네가 운치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신축 들어오면 대단히 비싸겠죠. 이런 입지고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건데 볼까요? 뭐 이런 매물이 이제 아마 재개발 추진고요. 8억 8천 정도에 나온 매물도 있네요. 대지 면적은 82.6이니까 평수로 하면은 한 25평 되죠. 상당히 큽니다. 대지 면적 25평에 상신역 바로 앞에 재개발 매물인데 재개발 구역이 정식으로 돼서 오늘 발표한 21군데는 재개발 구역은 아직 아니에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고 정말 재개발 진행이 되면 상당히 저렴하죠. 오늘 발표가 났기 때문에 며칠, 몇 주 사이에 좀 올라가겠죠. 그 다음 이제 용산 청파 2구역. 여기가 아마 가장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용산이라서. 여긴 지금 위치를 보면 여기 보이는 게 서울역이고요. 서울역 바로 왼쪽 아래에 있는 겁니다. 청파초, 배문중 사이에 딱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역 역세권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서울역 역세권. 뭔가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서울역이 또 어떤 역입니까? 뭐 서울역에는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4개의 노선이 서로 환승을 하고요. 이 서울역 앞에는 또 크게 버스 환승센터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 GTX A, GTX B까지 추가가 된다. 정말 서울 교통의 중심지죠. 요 서울역 바로 앞에 요 사이에 청파 2구역이 들어온다. 여기 배문 고도 있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 중, 고, 푸마가 되는 거죠. 초, 중, 고, 푸마. 이번에 지정한 구역들 중에 입지는 뭐 가장 좋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관심도 가장 많이 폭발을 할 거고요. 여기는 보나마나 이제 관심이 폭발을 할 거라 여러분들이 여기 이 청파 2구역을 노리시면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21곳이나 발표를 했으니까 용산 청파 2구역이나 상신동보다는 좀 다른 곳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곳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아래쪽 가보면 이제 성동, 마장동 382 일대 나오죠. 이건 이제 성동구 마장동이라는 뜻이겠죠. 마장도 382가 어디냐? 여기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5호선 마장역 아래 왼쪽엔 왕십리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왕십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교통이 보고해요. 보시면 5호선, 2호선, 경의중앙, 수인분당 다 지나고 여기 지금 GTX C도 아주 유력한 상태죠. 근데 이제 왕십리역에서는 조금 멀죠. 약간 비역세권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청계천이 흐르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창신 쪽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고, 그래서 종로 쪽 일자리도 갈 수 있지만 2호선 이용해서 강남 쪽 일자리 접근 가능하고요. 나중에 GTX 타고 강남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동대문 청량리 핫한 곳이죠. 여기 보시면 청량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요쪽을 지금 재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자, 요 입지는 청량리역과 한 도보 9분 정도 가깝죠. 청량리역은 지금 GTX B, GTX C가 확정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서울역, 삼성역과 더불어 유일하게 GTX 2개가 환승하는 곳이 청량리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상당히 입지가 좋죠. 또 그리고 중, 고등학교 끼고 있고 초등학교도 가까워요. 지금 이번에 지정한 곳들 보면 다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보통 지금 GTX 끼고 초중고 다 있고 이런 곳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중랑구 면목역 쪽이죠. 면목역. 7호선 면목역이 있으면 여기에요, 여기. 면목역과의 거리는 도보 한 6, 7분 정도 걸리네요. 멱살권이죠. 이제 7호선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건대 지나서 청담, 강남구청 쪽 가는 그런 라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아사거리역 쪽에 하월곡동. 여기죠, 여기. 미아사거리역 역세권이고 순곡중,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기본적으로 끼고 있죠. 역세권에 초, 중 끼고 있어요. 이런 곳들은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동대문 같은 곳들보다 훨씬 위에 있죠. 미아사거리니까. 대지면적 68.7, 한 21평 정도 되는 지분. 이런 곳들이 한 6억 5천, 현재. 서울 집값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진 않죠. 서울 시내 신축이 됐고, 역세권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다. 좋은 입지죠. 이제 강북구 수유동인데 수유역 위쪽이에요. 거리가 살짝 있죠. 그리고 여긴 좀 작아요. 작아서 소형 단지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역세권에 중학교 끼고 있다. 다 비슷하죠. 이쪽이 가격은 좀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서 도봉구 쌍문동인데 여기도 작은 곳이고요. 이제 한일병원 옆에 쌍문동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곳이죠.
이런 것들은 저렴한 데에 의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노원 상계동, 상계역 초역세권이죠. 입지가 상당히 좋네요. 볼까요? 여기거든요, 여기. 초역세. 아주 괜찮죠? 그리고 이 상계역에서 하나, 두 개만 가면 창동에 뭐가 있다? GTX C 호재가 있다. 교통 호재도 빵빵합니다. 이런 데가 이제 용산이나 종로보다는 조금 관심이 덜하지만 은근히 꿀인 그런 입지죠. 자, 이쪽 매물 보니 지금 상당히 저렴한 곳들이 보입니다. 이런 데가 사실 기회예요. 이런 데가 비싼 것들도 있지만 저렴한 것들이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이런 데서 기회를 찾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은평 불광동. 이 불광동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여기도 불광역 옆이잖아요. 다 역세권이에요. 이 불광역 자체에는 뭐가 없는데 한정거장 위로 올라가면 연신내에 이게 지금 GTX-A란 말이죠. 이곳 타면 강남까지 20분도 안 걸리니까 굉장히 큰 교통호재가 있고 불광동 앞에 있는 불광동 먹자골목이 굉장히 큽니다. 상권이 나름 괜찮다. 백화점도 있고 요 먹자골목 바로 앞에 여기를 지금 재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입지가 아주 좋죠. 이런 곳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저렴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 홍은동, 홍제천 근처로 해서 꽤 큰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정도면 1,500가구 정도는 들어와요. 이런 곳을 보면은 땅은 되게 넓은데 소유자가 되게 적어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마포 공덕동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구역 면적은 크게 차이가 안 나죠. 7만 1,000, 8만 2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 공덕동은 토지 소유자가 814명이고 홍은동은 557명이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대지 지분이 누가 좋아요? 여기가 훨씬 좋죠. 지분이. 그러니까 입지는 공덕 쪽이 더 좋아요. 마포니까. 입지는 공덕 쪽이 좀 더 괜찮은데 뭐 대지 지분을 보면은 서대문 홍은동 대상지가 상당히 좋다. 홍은초 위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분담금을 거의 많이 안 내고 재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담금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괜찮겠죠. 그 다음 마포 공덕동. 제가 뭐 이게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 거지 얘도 대지 지분은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지분이. 여기 이제 효창공원 위 애호개역 아래쪽인데 광화문이 코앞입니다. 그리고 이 효창공원이 제가 가끔 가는데 참 좋아요. 여기 약간 언덕인데 올라가면 매점에서 파는 라면이 있어요. 저는 그걸 꼭 먹습니다. 전 이런 데 살면 나름대로 좋을 것 같아요. 광화문에 직장 있으신 분들은 살기 아주 괜찮다. 양천구 신월동 신월 IC 바로 앞에 여기는 구역 면적이 되게 크죠. 땅덩이가 엄청나게 크죠. 10만이 넘죠. 소유자도 엄청 많아서 평균 내보면은 평균 대지 지분이 한 50 나오거든요. 50 좀 안 나올 거예요. 50제곱미터. 평수로 하면은 한 16평 나오겠죠. 얘네보다는 조금 적은 편인데 지분 좋은 편이에요. 얘도 지분이 좋은 편인데 공덕동은 지분이 진짜 좋은 거고 홍은동은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여기는 대단지가 되겠죠. 11만 5천 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 다음 방화 2구역. 여기는 9호선 공항시장역 앞에 역세권인데요. 자, 여기죠, 여기. 공항시장역. 김포공항 오른쪽, 공항시장역 위쪽, 방화초 아래. 여기에요, 여기. 일단 9호선이 있으니까 9호선 타고 마곡, 코앞이죠, 코앞. 좀 더 가면 여의도. 그리고 더 가면은 강남까지, 신논현까지. 이렇게 주요 일자리를 관통하는 9호선 역세권이고, 한 가지 공항 소음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김포공항이 뭐 너무 가깝다 보니까 소음이 아예 없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거대한 활주로가 보이죠? 이렇게 큰 활주로가 앞에 있고,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가깝긴 해요. 바로 앞이죠. 비행기 크게 보이겠죠. 요즘은 근데 사실 비행기 소음이 좀 작아져서 전투기는 좀 큰데 일반 항공기는 좀 작아서 엄청나게 크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 여기 은근 대박입니다. 가리봉 2구역. 가리봉 2구역이 원래 여기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하다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해서 이제 재개발로 추진하는 곳인데, 참고로 여러분 도시 재생 사업 하는 데가 무슨 재개발 같은 걸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상 달동네 방치하는 사업이에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재개발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여긴 지금 도시 재생을 하다가 재개발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건 지금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곳에서 신축 아파트로 변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인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남구역이 있어요. 남구역. 저 기본적으로 초품화 01초.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왼쪽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 있죠? 일자리 폭발하는 곳 아니에요. IT 일자리. 가디 일자리, 구디 일자리. 접근 좋고요. 약간 중국인들이 많은 동네긴 해요, 전반적으로. 남구로부터 다 해서. 근데 오른쪽은 아직도 진짜 많은데 왼쪽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이주를 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바로 위쪽이 굉장히 교통호재가 많죠. 신림선에, 신안산선에, GTX B에 해서 이쪽이 굉장히 호재가 많아요. 남구로에서 7호선 타고 이런 노선들로 환승이 좀 원활하다. 교통도 좋아지는 편입니다. 종합하면 일자리에 초등학교에 교통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위치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금천 시흥동 811대 여기도 이 재개발을 하다가 해제가 됐어요.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돼서 이 주민들의 눈물과 피가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이번에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신통기획으로 하니까 사업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또 좋아지면 다시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와 대박자리죠. 영등포 당산 9호선 2호선 환승 당산역 바로 앞에, 그리고 한강뷰 대박이죠. 이런 데를 해야 돼요.
이 9호선 아까 어디 간다고 했어요? 마고, 여의도, 강남 다 가는 노선이다. 당산 중학교도 끼고 있다. 한강 공원도 있다. 너무 좋은 입지죠. 제가 21개 다 못하겠네요. 이런 것들은 각자 보시고. 자, 송파 마천 5구역. 여기 지금 5호선 마천역 근처인데, 여기 원래 이 마천 뉴타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2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마천역 부근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거여 마천 뉴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거여 2-1, 거여 2-2, 마천 4, 마천 4 이런 것들은 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천 5구역은 여기에요. 마천 성당 지역이라고 써있고, 지금 존치관리구역이죠. 이 존치관리구역을 재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마천 뉴타운이었어요. 원래 이걸 존치관리구역으로 묶어놨다가 재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 거여 마천 뉴타운 자체가 어떤 입지냐면은 이렇게 5호선 갈라지잖아요. 5호선 갈라지는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마천이거든요. 5호선 종점. 이 마천역 자체가 일단 여기 뭐예요 지금? 이게 위례예요. 위례 경전철. 그러니까 위례랑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가 위례, 그 위에 가밀이 있어요. 가밀. 그리고 요 사이에 거여 마천 뉴타운이 있습니다. 위례가 지금 18억, 가밀이 15, 16 하니까 추정치가 이 거여 마천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 가밀과 위례 중간 정도의 가격이 되거나 거의 위례에 맞춰갈 가능성이 크다. 마천 5호선 종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좋은 위치다. 자, 마지막 여기도 강동 쪽인데 천호 A1-2구역이라고 천호역 위에죠. 천호역 위에. 천호역은 5호선 8호선 있고요. 이 8호선이 정말 중요한데, 자, 이 천호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좀만 가면 뭐예요? 여기 잠실 보이죠? 강동구청, 몽촌토성, 잠실, 세정거장. 세정거장만 가면 잠실이고요. 쭉 내려가면 문정, 여기도 일자리 많은 구역이고, 좀 더 가면 성남 지나서 원래 모란이 종점인데 여기서 8호선 판교 연장이 돼요. 예정이에요. 그래서 판교까지 연장이 된다. 그래서 8호선 이용해서 잠실, 문정, 아래쪽에 판교까지 모두 접근 가능하다. 지금 보시면 다 좋은 입지예요. 제가 중간에 잠깐 빼먹고 간 곳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약간 딸리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좋은 입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역세권에 서울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기가 어려워요. 서울은 입지가. 그러니까 서울이 낡아서 그렇지 서울의 신축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을 한다는 건 신축이 된다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좋을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21개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고,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지금 21개 지역은 재개발 구역이 아니에요. 재개발 21곳 선정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 재개발 구역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해야 재개발 구역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얘네들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선정을 했다는 건. 구역 지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쏠리는 거겠죠. 다만 이건 오세훈표 재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꽤나 변수가 있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로 돼서 4년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 당선이 한 번 더 돼야 4년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예측하는 건 제 영역이 아니고요. 이제 임기 연장이 혹시나 안 되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또 이런 민간 재개발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을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높이 기준 완화나 이런 정비구역 간소화 같은 어떤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서울시의회가 있잖아요. 시의회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당인 시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일단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좀 빠르게 쌀 때, 아직 대상지일 때, 아직 재개발 구역이 아니고 대상지일 때 좀 저렴할 때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 방법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좀 소액으로 앞으로 서울에 아주 괜찮은 입지에 재개발 구역을 미리 사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또 이게 구역 지정이 안 된다고 해서 확 떨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좀 약간 멈춰 있는 거지 가격이. 그러니까 어차피 소액으로는 서울에 내가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지를 한번 잘 보시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연임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한 판단을 하셔서 그 전에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것까지 지켜보고 하실 분들은 지켜보고 하시고,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오늘 정보를 드리는 거죠. 이런 입지에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눈여겨봐라.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나중에 좀 이런 사업들이 진짜로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좀 구체화가 더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볼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